네. 어제 민주통합당의 제1차 국민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총 22곳에서 모바일 현장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 2곳에서 경선이 진행됐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경선, 모바일 경선,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총선에서 시작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렇게 역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경선이 총선에서 시작된 것은 새로운 선거의 시대를 개막한 것이고 여기에 협조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경선에 참석해 주신 승리자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선에 참석해 주신 많은 예비 후보들은 참으로 능력 있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패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승자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민 경선이 계속될 것입니다. 전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의 손으로 새로운 정치의 시대를 여는 개막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국민의 열망으로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민주통합당의 모든 후보들은 국민과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계속 혁신하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이기는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오늘 승리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제 노란 나비의 옷을 입고 이제 헐헐 날아갈 승리자들을 모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번 박수. 한시 방향 하겠습니다. 네. 자, 다 같이 국민경선 그러면 파이팅 하십시오. 국민경선 파이팅! 지난 6일 저는 국민들께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와 8일까지 야권연대를 성사시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제 자정까지 기다렸습니다만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은 그동안에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 반드시 야권연대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저희들의 의지와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당 후보가 승리 가능한 지역구들을 과감하게 양보하고 경선 요구도 대폭 수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타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타결 직전까지 갔던 협상이 통합진보당의 거듭된 무리한 추가 요구로 난항에 빠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 내에 복잡하고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당내의 반발과 저희 후보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아프고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 결단한 것입니다.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과 고통으로 결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표의 결단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이정희 대표님께 오늘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협상 대표들이 의견을 모았던 방안대로 통합진보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협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권연대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총선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야권연대를 성사시켜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이 행복한 시대로 이끄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은 이것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강정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제주도 강정마을에 갔습니다. 제주도는 울부짖고 있습니다. 쇠사슬로 제 몸을 묶으며 지켜내야 된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제 나라의 국민이 울부짖는데 제 나라의 땅은 그토록 아름다운데 정부는 기어코 우럼비 폭파 작전을 강행했습니다. 그 화약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멈춰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강정마을 주민만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미 국회가 정부에게 명령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국회가 정부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지사, 제주지역의 여야 정치권, 강정마을 주민, 제주도민 모두가 평화수호자, 평화단체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 명령도, 국민의 절규도, 제주도 지방정부의 호소도, 제주도민의 호소도 모두 짓밟은 이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의 정부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원칙과 신뢰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제주 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박근혜 위원장도 투표에 참여해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겨우 48일 전입니다. 벌써 잊었습니까? 이것도 자기와 무관하다고 우길 것입니까? 제주도를 희생시킴으로써 이명박 정권을 보호하고 이념 대결을 부추기려는 치졸한 정략을 멈춰야 됩니다. 제발 양심과 이성을 되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럼비 폭발을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구럼비 폭발을 멈춰 주십시오. 제주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권력이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이제는 제발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언론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BC, KBS, YTN이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서 연합뉴스도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전체가 파업에 나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권으로부터 검열을 받고 눈치 보는 땡방뉴스,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언론, 방송인들의 분노가 마침내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MBC, KBS 양대 방송사가 동시에 파업을 하는 것은 1987년 민주화를 이룬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방송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낙하산 사장 퇴진, 그리고 공정방송 복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재철 MBC 사장은 파업 사태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 사원의 프리랜서화, 기자 계약직화, 예능 드라마 외주화를 추진할 것이고 관에 들어가지 않는 한 물러나지 않겠다며 극약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을 향한 엄포입니다. 이로써 이 김재철 사장은 MBC 파업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아나무인인 MBC 김재철 사장을 비롯해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방송 장악을 위해 내려보낸 낙하산 사장 모두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언론 장악을 중단하고 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표 원내대표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북미 간 영양지원 회담이 종료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24만 톤에 달하는 대북 영양지원품의 전달 시기와 방법, 분배 모니터링 등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북미가 지난달 29일 우라늄 농축 실험 중단 합의에 이어서 영양 지원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진전을 보임에 따라서 지난 2009년 이후 중단된 6자 회담 재개의 총신호가 펴졌고 한반도 정세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히는 일입니다. 정부가 과거처럼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상황을 관망만 한다면 또다시 통미 봉람이 늦게 빠지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이나 남북 대화의 재개, 대북 강경책 수정 의사를 밝히고 실천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선 최고위원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임종석 사무총장이 억울함을 짊어지고 스스로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임 사무총장의 사태가 개인 1인의 희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아픔이 있겠지만 민주통합당 공천 문제점의 원칙을 재정비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비장한 각오로 공천을 마무리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통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통합선의 각 개파나 정당에 대해서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천 후유증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지만 이것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일선에서 뛰고 있는 후보자들에게 실망을 주는 논행은 우리 모두가 자제하자는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우리 통합의 큰 주축입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통합 당시에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약속을 부인했지만은 약속을 했다는 약속을 지켜줘야 됩니다.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당내에서 보다 진지하고 생산성 있는 검토를 통해서 빨리 한국노총과 함께 통합 정신을 이어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차 경선자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바일 투표와 현장 투표에서 문제점은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시 한번 농어촌 지역에 투표소를 증설해서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하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을 검찰 손에 넘겨주는 과거의 불행을 연속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농어촌 지역의 투표소 증설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북미 간의 성공적인 베이징 회담이 마무리된 것을 환영합니다. 식량 지원과 북한 핵폐기의 전망을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또한 미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다행으로습니다. 저는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한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된다고 몇 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보도에 보면은 중국 정부가 또다시 탈북자를 북송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인권을 무시한 채 탈북자를 북송하는 일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외교는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고 북미 간에 대화가 잘 일어나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들고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외교의 무능과 대북 정책의 무능을 반성하고 이명박 정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이상입니다. 김부겸 최고위원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예,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야권이 무관심하다고 언론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들의 절박한 사정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와 중국 정부 그리고 우리 당이 요청합니다. 정부는 조용한 외교에서 공개 외교 또 국제적 사안으로 이 문제를 전환했습니다. 그렇다면 탈북자 관련 정책 원칙과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관련 당사국들에게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기를, 그렇게 해서 탈북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개하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야만 국내에서 모든 역량들이 결집되어서 이 절박한 이들의 생명권을 지킬 것입니다. 두 번째, 중국 정부는 탈북자 모두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이 탈북자들이 난민 신청하는 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긴급 피난권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그래서 세계 인류는 결코 중국 정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적어도 각국 외교 공간의 활동을 다 허용하지 못하겠다면 UN 고등인권 판보관실의 활동만큼은 중국 정부가 인정하라. 그렇게 이 탈북자들이 국제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중국 정부에 요청합니다. 우리 당은 탈북자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적어도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 실태 조사와 또 실질적인 협력 방안, 이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찾을 것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의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내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긴장과 갈등을 저희 당이 막아낼 그런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